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학원에서 토플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드디어 베일이 벗겨졌죠. 8월 3일 토요일 개정 첫 시험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커스에서 첫 시험의 난이도가 어떠했는지 우리 토플 리스닝의 경향을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거 난이도 궁금해하셨죠? 구토플이랑 신토플, 우리 개정된 뉴토플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조금 더 어려울까? 뉴토플이 조금 더 어려울까? 아니면 쉬워졌을까?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투 더 포인트 하게 제가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토플 리스닝 뉴토플 난이도는 중으로 사실은 잡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중상이라고 넣어놨죠.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뉴토플 같은 경우는 구토플과 비교를 했을 때 시험 시간이 여러분 전체 60분에서 41분으로 대폭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20분이면 이제 3분의 1이 이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기대를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와, 20분이 줄어드는 거면 진짜 훨씬 더 수월해지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안고 가신 분들이라면 약간 실제 시험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연휴에 좀 많이 힘들었다. 그런 기대감이 좀 반작용을 하면서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렉처에서 과학 지문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과학 지문이라서 난이도가 높아진다가 아니라 이렇게 고난이도 용어가 굉장히 이번에는 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Solar cycle, self-healing plastic, hydrogen microphone. 이런 것들은 그냥 딱 한 번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바로 감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을 쭉 들으면서 정의는 이렇고 특징이 이런 건가 보다 좀 내용을 많이 얹히셔야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는 사실은 구토플이랑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과학 지문, 용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중상으로 제가 한번 높여서 책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구성은 ETS가 미리 officially announce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렉처가 하나 빠지니까 conversation은 2개의 지문, 렉처 같은 경우는 3개의 지문, 그래서 총 5개의 지문을 풀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학생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후기를 남겨주셨을 때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파트 1, 셋 1은 컨버 하나, 렉처 2개 조금 더 힘들게 먼저 풀고 그다음 두 번째에서 컨버 렉처를 받으시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나 다음 시험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뒤집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이 순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 시험에서는 컨버 렉처 먼저 풀고 조금 디렉션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두 번째로 컨버 렉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더미 세트까지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컨버세이션 플러스 렉처가 더 추가가 되어지겠지요. 그럼 전체 7지문에 11문항이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문제를 푸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 다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요. 문제 유형도 토플 리스닝은 사실 변화가 전무합니다. 우리 다 공부했었던 거죠, 그죠? Main topic and purpose, detailed questions, 그리고 why mention 이 특정 키워드, 이 특정 키워드는 왜 언급했니? 목적을 물어보는 거, 추론 문제,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어떤 문제 유형이죠? 다시 듣고 푸는 문제 유형이잖아요, 그죠? 그거 그대로 다 나왔고요. 심지어 메인 토픽 앤 퍼포즈도 각 지문마다 제일 1번 문항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유형도 변화가 없었다입니다. 놀라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떤 토픽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훑어봅시다. 지금 여러분 pause 버튼을 누르시고 꼼꼼하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컨버세이션은 6개의 지문, 그리고 렉처는 8개의 지문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 말은 요걸 지금 보시는 건 사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동일한 시험날, 동일한 시험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시험을 봐도 내가 받는 지문이랑 내 친구가 받는 지문이랑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컨버세이션은 우리가 몇 개의 지문을 푼다? 2개의 지문을 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험장에서 나는 이제 뭐 1번, 2번 이렇게 받았는데 옆에 앉은 학생은 요거 받고 그다음에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사실 약간 사실은 시험이라는 게 운이라는 게 작용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 하얀 색상 부분 보이죠?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학생과 교수님의 대화, 학생과 직원의 대화, 굉장히 우리가 쉬워할 만한 그냥 뭐 일반적인 캠퍼스 상황을 다루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색상 입혀둔 부분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컨버세이션이지만 느낌이 전혀 컨버세이션 같지가 않죠? 거의 렉처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 컨버세이션에서 이 지문을 첫 번째 세트, 첫 번째 파트에서 받았다. 그럼 약간 조금 정신이 어지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저 이제 기본기가 잘 쌓인 것 같아가지고 컨버세이션은 그냥 들으면 무슨 말 다 이해를 해요. 근데 막상 문제를 풀면 잘 안 풀립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의 이제 답은 그게 기본기가 쌓인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첫 번째, 아직까지 어휘력이 조금 취약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정말 잘 들은 게 맞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는 paraphrase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다른 단어로 어떻게 동의어로 바꾸는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문항 분석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렉처 지문을 살펴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잠시 샘플 문제를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두 개의 문제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들으시면 좀 수월하다 싶으실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가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쉬운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주 짤막한 질문 듣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쭉 들으신 다음에 제가 문제를 하나 딱 띄워드릴 테니까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은 귀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은 17초 분량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Well, I'm afraid I have some unfortunate news. There is a problem with the TV VCR, so you won't be able to view any tapes today. It seems to have been eating all of the videos. What? That can't be. 자,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문제를 또 예측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여기 이 맥락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 자, 지금은 pause 버튼을 눌러주시고 문제 읽으시고 본인 스스로에게 20초의 시간을 주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초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잘 푸셨어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문제는 여성이 어떤 말을 합니까? 뭐에 대해서? TV 그리고 VCR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 지금 특강 내용은 아니니까 지금 쭉 들으신 내용을 제가 스크립트를 바로 좀 공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보시죠. 들었던 내용 이렇게 기억나세요? 첫 번째 직원이 이런 멘트를 뽑았어요. 내가 지금 어떤 뉴스가 있다? Unfortunate. 그럼 이 상황은 플러스 마이너스? 당연히 마이너스죠. 토플 리스닝은 마이너스 상황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노트 테이킹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뒤에 흐름은 뭐가 나온다? Problem, trouble, issue가 나올 테니까요. 바로 지금 이렇게 딱 핵심 어휘 problem이 나왔죠. 그죠?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TV, VCR에 문제가 있다. 자, show는 시그널이에요. 얘를 기준점으로 앞이 원인이 되고 뒤에가 결과가 되어집니다. 여기 지금 기기 장비에 problem이 있기 때문에 네가 뭘 지금 할 수가 없다? 테이블, view, 볼 수가 없다. 지금 시청이 불가능하다? 마이너스 상황을 잡아주고 뒤에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마치 지금 뭐인 것만 같다? 지금 TV, VCR이라고 하는 것이 비디오를 우리가 평소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거 지금 씹혀 먹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망가뜨린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트 테이킹은 problem 잡으시고 TV, VCR 잡으시고 결과는 무엇이다? 테이프 지금 볼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A번 보시면 it is being used.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아니, 고장이 났는데 지금 사용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X 해주시고 두 번째, setup. 의미가 뭐죠? installed. 설치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건데 잘못 설치가 되어져 있다. 여러분 TV, VCR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설치의 문제인 건지 뭔지 아직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모르죠. 마음대로 추론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X 해주시고요. 자, 10번 보시면 it is malfunctioning. malfunctioning. 혹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 이거 의미 아는데 뭐였더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거는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이건 사실은 난이도가 막 높은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가 지금
오작동이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그죠? malfunction 하시면 기기 오작동이라는 뜻이니까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기기에 지금 뭔가 결함이 있다. 오작동이 되어지고 있는 거다. 괜찮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선지는 끝까지 읽어봅시다. 이 TV VCR이라고 하는 것이 be replaced, 교체되어질 필요가 있다. 교체가 되어져야 되는 건지 수리가 되어져야 되는 건지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또 마음대로 이렇게 추론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수월하게 C번 problem을 잡으시고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좀 할만하신 거 맞죠? 이제는 paraphrase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문장들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조금 풀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고난이도의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은 역시나 지금은 음원에만 딱 집중해 주시고 좀 적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또 적어도 보시고요.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갑니다. Excuse me, I received a notice yesterday saying that an extension I requested for a book loan was denied. Can you tell me what that's all about? Okay, let me see your library card so I can pull up your record. Yes, another student put in a request for the book. We need you to turn it in today. 자,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들었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자,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그냥 쉽게 디테일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메인 토픽 문제를 던져보겠습니다. 선지의 길이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20초 시간을 드릴게요. pause 누르시고 20초 카운트다운을 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는 거예요. 자, 2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자, 그럼 풀어보셨어요? 어떻게 쉽게 쭉쭉쭉 잘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메인 토픽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선지를 살짝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도서관의 policy, 정책이죠. 자, regarding은 제가 그냥 약어로 이렇게 about, 똑같죠, 그죠? 뭐에 대한 policy다? 자료를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괜찮았나요? 자, 두 번째, application process, 지원 절차입니다. 뭐에 대해서? for a renewal. 자, 여러분, renewal 의미가 뭐예요? 갱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연장 신청이랑 동의협회 잡히나 잡히지 않는다? 잡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C번 선지. library book인 건데 that must be returned. 반납이 반드되어져야 되는 book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데이빗 디번 선지는 trouble, 문제가 있는 거네요. 자, 어떤 문제점이다? 완료 이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This is research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 연구, 논문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스크립트를 보여드리기도 전에 일단 최악의 선지를 한번 소거를 시켜볼게요. 여기서 완전 전혀 너무 막 언급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는 선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데이빗 디번. This is research 이런 건 전혀 언급된 바가 없어서 일단 데이빗 디번은 소거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 자, 한 문장씩 끊어듣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좀 총평이고 패러프레이즈를 잘 해야 됩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쭉 한번 눈으로 보실게요. 실례합니다. 제가 notice, 안내 공지를 받았어요. 자, 그 안내 공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book loan 하시면 도서 대여 대출인 겁니다. 그죠? 도서 대여 대출에 뭐를 요청한 거다? extension, 연장이요. 연장 요청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 denied. 여러분 denied 의미는 뭡니까? approved, 반대말이죠. 그죠? 거절당했어 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extension을 받고 싶은데 거절당했다? 약간 속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can you tell me what that's all about?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직원이 그거 있잖아. 다른 학생이 put in a request. 요구 요청을 했어. 뭐에 대해서? for the book. 네가 말하는 그 책 있잖아. 네가 연장하고 싶어 하는 그 책 있잖아. 다른 학생도 요구 요청을 했어. 그래서 지금 직원이 원하는 거 나는 네가 뭘 해줬으면 한다. turn it in. turn in 의미는 무엇이다 여러분? 네, return, 반납하다. 반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책을 얘가 지금 소유할 수 없는 상태네요. 그죠? 연장을 할 수 없는 상태. 자, 그러면 보기 여러분 답은 이제 뭐가 나왔다? 아직 좀 헷갈리세요? 사실 학생분들이 A번을 엄청나게 많이 고르거든요. 근데 A번은 보시면 여러분, 이 보세요. 자료 요청이다. 맞아요. 자료는 일단 이게 들어가죠. 또 약어로 쓰겠습니다. books. 그냥 the book. 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학생이 지금 이 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지금 확보하고 다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연장을 신청하는 건데 지금 당장 다시 그냥 책을 전신 갖고 싶습니다. 이런 맥락은 지금 아닌 거죠. 그래서 A번은 지워야 되는 선지. 자, 그리고 아까 renewal, 갱신, 동의 협빈이 뭐다? extension, 연장. 그러면 B번이 답이 될까요? 아니죠. 앞에 application process, 지원하는 절차.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답이 되려면 얘가 이런 거죠. 아, 제가 연장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절차 좀 알려주세요. 1번 이렇게 해야 되고 2번 이렇게 되고 3번 이렇게 되고 이 절차가 맞나요? 이런 게 나오면 이제 B번이 답인 건데 얘는 이미 연장 신청을 다 한 상태인데 거절당한 거예요. 그 거절당한 이유가 궁금한 거죠. 그죠? 그래서 B번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얘는 지웠죠? 정답은 뭐다? 일단 이 conversation 자체는 얘는 이 책이 필요한데 연장해서 더 막 사용을 하고 싶은데 지금 반납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문제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학생의 library book that must be returned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런 거는 보세요. 이걸 대충 들으면 다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또 동의어 표현이니까 이런가? 앞에도 잘 읽어야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conversation도 간과하지 말자.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전체 흐름만 보시면 안 된다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렉처 부분 지문을 훑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문 말고도 다른 지문을 받은 학생분들도 제가 후기를 받은 바가 있는데 좀 많이 학생분들이 받았던 지문들 이렇게 지금 8가지 정리를 해봤거든요. 8가지 중에서 여러분 지금 색상 입혀져 있는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뭐다? 과학 지문. 그러면 진짜 거의 대부분 이제 과학 지문인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주제 핵심 키워드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빈출 토픽을 아주 살짝만 조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학생분들도 배경식 되게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아요, 여러분. Self-healing plastic. 여기 딱 지나가면 내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이 맞나? 그 플라스틱은 맞는데요. 앞에 self-healing 이렇게 말이 나왔죠. 자, 앞으로도 나올 수 있으므로 정의 이미 나온 김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인공적인 물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man-made,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얘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미 내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뭘 할 수 있다? automatically니까 자동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repair damage, 손상을 복구시킬 수 있는 기능을 이미 장착하고 있는 인공적인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필요가 없는 거다? 손상이 있었을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주지 않아도 이 플라스틱 자체는 뭔가 손상을 그대로 본인 스스로, 본인이라고 말을 하는 건 좀 잘못되었지만 그 물질 자체가 스스로 뭔가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이런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을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겠죠. 이것도 문제의 답이 조금 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서 장점도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elf-healing plastic 같은 경우는 적응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어디에 환경적인 조건에 스스로 뭔가를 감지하고 뭔가 스스로의 properties, 특징, 특성 때문에 말이 아직까지 좀 추상적이라 가지고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건물 외벽 있잖아요. 막 색상 페인트가 막 칠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페인트 색상도 좀 바뀔 수가 있고 막 빛바랄 수가 있고 온도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습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제 외벽이 갈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벽 자체가 그 물질 자체가 습도가 올라가고 있구만. 오늘은 온도가 올라가고 있구만. 내가 조금 약간 균열이 생길 것 같아. 그 균열을 스스로 감지를 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균열을 없애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인간은 뭘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계에서는 저는 과학 전문가는 전혀 아니지만 과학계에서 이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요런 단어는 이제 또 생소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정말 전공을 이런 쪽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자, 첫 번째 일단 같이 따라 한번 읽어볼게요. biomimetics. 시작. biomimetics. 심지어 그냥 한국말로도 그대로 바이오미메틱스라고 해요. 한국말이 따로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특징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미메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인 거예요. 동물 말고 식물도 가능해요. 식물의 형태나 구조, 기능을 모방해가지고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을 예를 들어 볼까요?
손을 댔어요. 막 피가 철철 흘러. 그리고 이제 피가 자동적으로 좀 멈추면서 이제 응고가 되어지면서 막 딱지가 얹히면서 다시 막 새살이 돋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 뭔가 인간 신체의 시스템을 모방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 그걸 우리가 바이오미메틱스라고 하고요. 우리 아까 배웠던 개념 self-healing plastic도 이것의 one of them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두 번째 어휘도 굉장히 조금 어렵죠. 자, 우선은 발음이 polymer. 시작! polymer입니다. 요 단어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요 정도는 기본적인 어휘인 거 맞죠? element 하시면 요소라고 하지 마시고 chemistry 지문에서는 뭐 원소라고 하시면 좋겠죠. 조금 더 큰 개념은 여러분 사실은 토플이 이제 뭐 영국식, 뉴질랜드식 발음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게 팩트인데 또 거의 대부분 이제 나오는 거는 미국식 발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읽을 때 조금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 아톰이라고 발음하지 마시고 조금 더 미국식으로 atom, 시작! atom 이렇게 발음하셔야지만 이런 것도 귀로 지나갔을 때 바로 캐치를 할 수 있겠죠? 얘는 원자고 조금 더 이제 커지는 거죠? molecule은 분자, 그죠? 요 정도 개념을 얹히고 polymer을 보실게요. polymer 한국말로 중합체라고 하는데 그럼 뭔가가 합쳐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뭐가 합쳐져 있냐면 되게 쉽게 잡자면 분자가 하나 띡 있으면 당연히 molecule이겠죠. 그게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어요. 분자가 막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중합체 polymer. 자, 그리고 또 힌트. 단어가 되게 어렵게 나오는데 영어 단어 앞에 poly가 들어가 있다. 그럼 뭔가가 되게 많다라고 잡아주시고요.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앞에 이걸 우리가 막 접두어, 막 어근이라고 하잖아요. 앞에 모노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이제 뭔가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좀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합체된 물질이니까 사실 동의어편 paraphrase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합물, 혼합물. 영어로는 compound. 맞죠? 또 동의어 표현 잘 나오는 거, 뭐 이 정도는 또 저희 학원 이제 뭐 중급반 정도면 이 정도는 너무 쉬울 거예요. composite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여러분 광합성이 영어로 뭐죠? photosynthesis. 광합성.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synthesis 요 단어는 합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발전을 할 수 있다? 혼합물, 화합물도 되는 거예요. 까먹지 마세요. 근데 합쳐진 건 또 언제든지 우리가 또 분해하고 막 separate 시킬 수가 있겠죠. 분해하다, 해체하다, 영어 표현은 break down 이런 것도 많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하나만 좀 더 알려드려 볼게요, 여러분. 요거 self-healing plastic 말고 자, solar cycle, 뭐 sun cycle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은 태양은 또 굉장히 빈출 토픽은 맞거든요. 그것 중에서도 얘도 빈출이라서 이 정도는 또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sunspots and solar flares 이거 전부 다 태양 피노미나 현상들인데 자, sunspot은 느낌 오시죠, 여러분? 태양 흑점이고요. solar flares는 태양 폭발 현상인 건데 자, 이 정도로 기억합시다. sunspot은 정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태양 흑점으로 우리가 한국말로 알고 있죠, 그죠? dark patches 그러니까 조금 어두워요, 그죠? 시꺼먼 patches 의미는 area, part, space 그냥 조금 어두운 영역인 겁니다. 근데 어디에 출몰하는 거다? 태양의 표면에 출몰하는 sunspot. 조금 더 얹혀드리자면 태양에는 굉장히 이제 막 센 이제 자기장이 막 이렇게 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막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힘이 조금 어그러뜨려지면서 힘에 대한 뭔가 디스토션이 일어나면서 태양 흑점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이 태양 흑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흑점 자체에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요. 그 에너지가 태양의 표면으로부터 또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그거를 solar flares, 태양 폭발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배경 지식을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sunspot 현상이 있어야지만 solar flare 현상은 발생을 하는 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알겠죠? 태양 흑점 그리고 태양 폭발 현상. 자, 그리고 어휘 한번 정리해 볼까? 아까 제가 막 자기장이 막 작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장은 영어로 magnetic field. 시작! magnetic field. 이렇게 잡아주시고 요 단어는 좀 쉬울 수 있는데 학생분들이 요것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명사 형태의 궤도. 근데 그 궤도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다? 자전하는 게 아니겠죠. 자전하는 게 아니라 공전할 수 있겠죠. 얘는 지금 동사 품사도 있는 거야. orbit. 까먹지 마시고요.
자, 엄청나게 또 이제 재미없는 어휘가 나오는데 일단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 perihelion. 시작. perihelion. 반대되는 개념이 aphelion. 시작. aphelion. 자, 첫 번째 perihelion은 근일점인데요. 가까울 근자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막 태양이 지금 여기 막 있어요. 태양이 있어. 그리고 이제 지구가 여기를 막 도는 거잖아요. 얘 주변으로.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circular 반듯반듯하게 도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미 지금 약간 타원형인데 완전 반듯반듯 동그라미가 아니라 아예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 때가 있어요. 그림이 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태양이랑 지구랑 가장 가까운 시점이 있을 것이고 여기 이 자리에 돌고 있으면 태양이랑 그다음에 지구랑 정말 되게 가장 멀겠다. 그죠? 그건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을 때를 우리가 근일점이라고 하고 영어 표현은 토플 단어 perihelion.라고 하는 거고 여기 가장 멀리 있다? 그리고 우리 원일점 영어로는 aphelion.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또 까먹었으면 안 돼요. self-healing plastic 그리고 sun's phenomena 중에서 sunspots, solar flares 이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학생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어휘가 어렵게 나오고 내가 막 과학 전공자가 아닌데 과학 지문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배경 지식을 선생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배경 지식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 맞죠?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근데 일단은 배경 지식에 너무 막 집착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시간이 막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리스닝 공부를 렉처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다면 그 렉처 안에서 배경 지식을 열심히 뽑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굳이 막 다른 걸 막 파헤쳐보고 이러실 필요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토플 공부를 하루에 내가 한 6시간을 하는데 1시간은 내가 뭔가 독서를 한다. 근데 뭐 만화책을 읽거나 뭐 잡지를 읽거나 그런다기보다는 토플 배경 지식 정리되어져 있는 지문들을 읽으시면 좋겠죠. 근데 굳이 막 시간이 너무 없는데 굳이 막 꾸역꾸역 짜가지고 배경식을 따로 이제 커버하는데 지나치게 할애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배우는 렉처에서 배경 지식을 꼼꼼하게 숙지를 할 것. 이렇게. 알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 토플을 사실 스킬이 있는 게 맞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시그널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노트 테이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그널은 들으시면서 이 문장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속간해주는 기능을 지금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외우시면서 반응하는 작업이 중요하기는 한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들으면서 시그널 나왔어. 이 문장 중요한데 적으려고 하는데 뒤에 문장이 잘 들리지도 않고 해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사실은 시그널이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순간이겠죠. 노트 테이킹도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문장을 막 듣고 있어요. 막 사실 그런 거잖아요. 빨리 간편하게 중요한 것만 캐치하는 게 노트 테이킹 스킬인 건데 내가 people을 들었어. PPL로 주어서 막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 그런 단어들이 들리지 않는다면 또 노트 테이킹도 사실은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킬도 좋고 다 좋지만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스킬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둘 다 같이 공부를 해야지 스킬만 잡고 기본기를 잡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 어려운 단어가 딱딱딱 나오면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다 틀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항상 기본기를 까먹으시면 안 되고 우리 토플 리스닝에서 기본기 가장 중요한 게 이 6가지인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빈출 어휘 암기하시고요. 받아 쓰는 거. 내가 진짜 잘 듣고 있는 게 맞는지. 세 번째, 직청직해. 지겨워도 한 문장씩 끊으시면서 정확하게 또 해석하는 연습해 주시고 쉐도잉. 어조 흉내 내면서 속도감 있게 디테일 다 잡는 연습 한번 해주시고 단락 정리, 렉처 워낙 기니까 싹둑 끊어내시면서 단락별로 중요한 내용 정리해 주시고 문항 분석, paraphrase가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그것도 쑥쑥 다 정리를 하시는 거.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까먹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사실 여러분 공부 습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저한테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리스닝 실력 자체를 향상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문제를 되게 많이 푸는 거는 그냥 시험만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지문을 꼼꼼하게 철저하게 이런 6대 법칙을 지켜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올바르다라고 저는 조언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근데 내가 시험이 7일밖에 남지 않았다. 뭐 5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속칭 이렇게 양치기라고 말을 하잖아요. 문제를 좀 많이 푸는 것도 사실은 그때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는 적어도 5개의 지문, 더미가 나오면 7개의 지문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력 강화를 위해서 그 정도 7일 전이다, 뭐 5일 전이다 그럴 때는 하루에 뭐 적어도 3개 지문 이상을 푸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시간 안배도 여러분 중요해요. 자, 우리가 기존에는 사실 컨버, 렉처 이렇게 나와가지고 17문항 10분의 시간을 줬는데 그거 그대로 유지되는 거 맞고요. 근데 다만 이제 컨버 하나, 렉처 하나 들어가는 요 파트, 요 세트는 10분이 아니라 렉처 하나가 없으니까 시간을 이제 우리가 한 6분 30초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 한 문항당 똑같아요. 또 과거랑 그냥 쪼개보자면 한 문항당 한 30초에서 35초 정도 할애가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는 시험장에서 이 정도의 시간 할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하실 때, 학원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면 좋겠죠. 30초가 아니라 뭐 20초에서 25초 내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야. 시간 안배를 하면서 너무 느긋하게 푸시지 마시고,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카메라 앞이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지금 토플을 막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힘겹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막 더 큰 미래를 막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 시험이 어려워도 이 고비만 넘기면 뭔가 지금과는 다른 사실 막 인생을 꿈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유학도 가시고 막 교환학생도 가시고 뭐 다른 학교 편입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 그 꿈을 잊지 마시고 더 크게 꿈은 크게 막 잡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꿈보다 꾸었던 꿈보다 더 많은 것들을 achieve,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총평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리스닝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 공부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시간 안배 잘 하시고, 알겠죠? 기본기 잘 다지시고 기본기 이후에 스킬, 시그널, 노트 태깅을 얹으실 것.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